지금부터 고구마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최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습하는 목표는 고구마의 육묘 기술, 재배, 그리고 병해충 관리 기술, 그리고 수확 및 저장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는 크게 분야를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에 따라서 육묘, 그 다음에 심기, 그 다음에 재배, 그 다음에 수확 및 저장,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는 일반 콩이나 벼와 같이 종자로 번식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이용해서 육묘를 한 다음에 그 싹을 길러서 그 줄기를 심어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씨고구마를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최근에는 조직배양묘를 이용한 바이러스 무병묘를 묘 상태로 토양이나 또는 인공 상토에서 재배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육묘장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햇볕이 잘 들고 그 다음에 인근에 깨끗한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겠습니다. 특히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 좋겠고, 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육묘상의 종류에는 전열 온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열 재료를 이용해서 열을 가온을 했지만 최근에는 전열선을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묘를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비닐 냉상입니다. 비닐 냉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능이 우수한 보온 자재들이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하우스 내에서 터널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보온하면서 육묘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묘상을 먼저 준비할 때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인상 관리, 그다음에 퇴비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시용을 해 주시고 경운과 정지 작업을 해 줍니다. 이때 그 퇴비로서 축분이나 유기질 퇴비를 살포하신다면 씨고구마를 심기 한 달 전에는 미리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묘 중에 축분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육묘상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씨고구마를 준비하게 됩니다. 씨고구마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씨고구마를 선택할 때에는 병들지 않은 고구마, 그 다음에 품종명이 정확하고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장 중에 9도씨 이하로 노출되어서 냉해를 입은 씨고구마를 묻게 되면 발화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썩게 됩니다. 냉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고구마의 양 끝이 썩거나 또는 고구마를 잘라보았을 때 광택이 없거나 또 유액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씨고구마에 필요한 양은 10평방미터당 약 10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평방미터에 묻은 씨고구마를 3회 정도 길러서 채취한 것을 가정했을 때 약 6,000본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6,000본은 봄밭 300평 정도를 심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고구마를 묻는 시기는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육묘상에 뿌리는 비료양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육묘하다 보면 간혹 좀 다른 색깔이나 다른 모양의 고구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품종이 혼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변이체가 발생이 되면 이것들은 지체 없이 전부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구마 묻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그림과 같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배열을 하고 또 머리는 북향을 두고
또 큰 고구마는 가운데, 작은 고구마는 가장자리로 배열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고구마와 고구마의 간격을 5cm 이상은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나중에 싹이 날 때 밀식이 되어서 서로 통기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웃자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복토해 주실 때는 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복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표준 재배에 따라서 간격을 적정하게 두고 고구마를 배열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일부 농가에서 그 고구마를 전혀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열을 해서 재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배하게 되면 종순이 웃자라거나 또는 연약하게 자라서 불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순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고구마를 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고랑을 판 다음에 그 안에 고구마를 배열을 하고 좌우에 있는 흙으로 복토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고랑을 약 한 120cm 정도로 파주고 그 가운데 그 고랑에 고구마를 배열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를 꺼내어서 배열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복토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복토를 하게 되면 묘상과 통행로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평평한 수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땅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고구마를 묻고 나서 활죽을 이용해서 작은 터널을 만들어 주고 약 한 3,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맹아가 되기 시작합니다. 싹이 틀 때까지는 온도를 약 30도씨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도계는 여러 곳에 설치해서 수시로 온도를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기에 마르지 않게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관수하기 1, 2일 전에 미리 물을 받아두었다가 냉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로타리를 치고 경운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고구마를 배치하고 좌우에 있는 흙을 퍼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기를 이용해서 복토를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고랑이 생기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양에서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통로에는 지금 왕겨가 깔려 있는데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왕겨를 넣어서 통행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마는 머리와 꼬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마의 머리는 줄기에서 붙어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구마의 싹이 트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고구마의 온 몸에서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서 머리 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고구마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고구마 한 개당 싹이 10개에서 20개 정도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25도씨 정도로 낮추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묘 중에 하우스의 가장자리 부분은 야간의 저온으로 인해서 맹아가 다소 늦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싹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균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야간에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간에 간혹 환기를 소홀히 했을 때 고온에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싹이 웃자라거나 또는 연약하게 크기 때문에 환기 관리를 충실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경은 미숙퇴비를 사용해서 그 미숙퇴비에서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가스로 지금 맹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비를 사용할 때는 시고구마를 묵기 한 달 전에 미리 시용을 해서 충분히 발효가 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완숙이 된 퇴비를 이용을 해서 육묘상에 살포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육묘 중에 지금 전혀 맹아가 되지 않고 썩어서 이제 부패가 된 그런 시고구마입니다. 이 시고구마는 저장 중에 냉해를 입어서 이와 같이 맹아가 되지 않고 썩어서 이제 부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 무병묘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러그묘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플러그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공 필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면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묘는 종수는 크게 길이에 따라서 큰 묘, 작은 묘, 표준묘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표준묘는 길이가 약 30cm이며 그 다음에 마디는 한 10마디 정도 되는 그런 묘를 표준묘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묘들이 대부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고구마를 길게 길러서 묘를 1m 이상 기른 다음에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이런 분단묘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종순을 채취한 후에 바로 본밭에 심어도 좋지만 약 3일 정도 음지에서 어느 정도 싹을 자른 그 줄기 부위가 아물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두었다가 3일이나 5일 정도 사이에 심으시는 것이 훨씬 수량면에서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고구마 종수는 7일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일 이상 되면 고구마 종순이 노후화되고 또 황색으로 변하면서 퇴화되기 때문에 생육이 불량하고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육묘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육묘상을 선정할 때는 물 빠짐이 좋고 그 다음에 깨끗한 농업 용수가 확보될 수 있는 곳, 특히 침수 피해가 없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고구마를 선택하실 때는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은 단일한 품종, 그리고 병해나 냉해를 입지 않은 시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무병묘를 이용해서 고구마 종순을 증식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에서 온도 관리는 초기에는 30도씨 정도, 그 다음에 싹이 튼 후에는 25도씨, 그 다음에 수분 관리는 마르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길이는 약 30cm 정도, 그다음에 마디는 10마디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육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